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지난 봄 기습 한파로 인한 냉해 피해로 과수에 꽃이 피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수확량 감소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이른 장마로 탄저병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장맛비가 지나간 어느 과수원. 탁구공 크기의 어린 사과 표면에 미세하게 검은색 반점들이 보입니다. 곰팡이병인 탄저병의 초기 증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병반이 확대되고 과실 전체가 갈색으로 썩게 됩니다. 장마철이 평년보다 2, 3주 빨라지면서 7월 말쯤 나타나는 탄저병의 발병도 시작된 겁니다. 봄에 많이 왔을 때 하고 지금 이번에 며칠 전에 장마가 시작하고 끝이 나면서 발생이 됐는데. 탄저병균은 25도 이상의 습기가 많은 조건에서 활동성이 강해져 여름 장마철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탄저병이 발생한 농가는 비가 오기 전 살균제를 1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뿌려주고 물 빠짐 관리 등이 중요합니다. 탄저병반이 보이는 과일이 나타나면 철저하게 따내고 그다음에 전용 약제를 꼼꼼하게 살포해 주시는 것이 최고의 예방 방법입니다. 냉해 피해로 열매 맺는 착과율 또한 평년보다 절반가량이 줄어든 상황. 예고된 수확량 감소에 장맛비로 인한 병의 발생까지 겹치면서 과수 농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에 대한 감사원 조사 결과 국내 원전들은 후쿠시마 참사 이후에도 국제적 안전기준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최신 안전기준을 찾아 적용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세계 각국은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IAEA 안전기준과 미국의 안전규제기관인 NRC의 지침을 표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국내 원전들은 이런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제대로 통과했는지 알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AEA 안전기준 128개 가운데 11개만 검토 결과가 문서로 남아있고 나머지 117개에 대해선 안전성을 검토한 문서가 없었습니다. 미국 NRC 규제 지침 역시 180개 가운데 19개는 검토하지 않았고 검토했다는 161개도 문서화하지 않아 검토 결과가 규제에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제 기준하고 우리나라 원자력계 기준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을 수 있다. 이런 의심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심지어는 제가 원자력안전위원일 때도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도 안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원안위가 규제기관의 역할을 못한 거죠. 그 이제 한수원의 민원을 그냥 해결해주는 곳으로 지금까지 돼 왔다는 것이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해외 최신 안전기준 적용 노력도 국내 원전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세계 각국이 그동안 해외 최신 안전기준을 수집 검토해 문서화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26개가 냈는데 이제 9개밖에 안 됐어요. 인가가. 그중에는 인가가 받았는데도 그 돈이 너무 들어서 포기를 한 발전소도 나와요. 그 정도로 시비하게 엄청나게 지금 돈을 퍼붓고 지금 발전소가 사느냐 죽느냐의 안전성 보강을 하는데 국내 원전은 국제적인 공신력에다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IAEA 조사단의 안전검사도 그동안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부분 검사를 받은 것과 달리 국내 원전들은 최근 10년이 넘도록 검사를 받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지난해 IAEA가 국내 원전에 대한 검사를 제안했는데도 원안위는 한수원과 검사 일정을 협의조차 않는 등 국제 기준에 따른 안전평가와 평가 결과 공개를 사실상 외면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부 시각으로, 일반 국민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내부 시각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하는 그런 방식은 곤란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감사원은 원안위에 국내 원전에 대해 최신 해외 안전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가 공개되는 IAEA 조사단 검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대구 8개 소방서 49개 구급대를 폭염 구급대로 지정하고
구급차에 얼음조끼와 얼음팩, 생리 식염수를 비롯한 체온을 떨어뜨리는 장비 등을 갖추어 온열 환자에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119 종합상황실도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 요령을 신고자에게 알려주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실시간으로 안내합니다. 민주당이 대구 경북 지역위원회 위원장 가운데 19곳을 확정했습니다. 대구 서구에는 윤선진 전 대구 서구청장 후보를 선정했고 수성구 을과 동구 갑에 이상식 전 대구시장 후보와 서재원 전 대구 동구청장 후보에게 지역위원장직을 맡겼습니다. 이현태 전 북구청장 후보는 북구 갑, 김태용 전 달서구청장 후보도 달서구 을 위원장직을 맡았고 동구 을은 대구시장 후보였던 임대윤과 18대와 19대 총선에 나왔던 이승천 후보를 경선으로 가리기로 했습니다. 경북의 경우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김현권 의원이 구미을에 공모했지만 경선도 치르지 못한 채 배제됐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 범시민 추진위는 대구 시내 공원에 있는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로 대구 모 중학교 3학년 16살 A군을 고소했습니다. 추진위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이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소녀상이 훼손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9일 대구시 중구 228 기념공원 앞에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소녀상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소녀상 훼손 정도를 조사해 재물손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014년 3월 대구 지역 한 아파트 분양 광고 대행업체에 광고를 주지 않으면 비판적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게 했다며 협박해 400여만 원을 뜯는 등 광고 대행사 3곳으로부터 2천만 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신문사 기자 5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광고를 주지 않으면 모델하우스를 찾아가 고객들에게 분양 아파트와 관련된 나쁜 내용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돌리거나 대행업체 직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